예. 후보님의 공약 발표 있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네. 서울이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가 돼서 뉴욕과 경쟁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과 기업 그리고 인재가 서울로 오고 서울로 와서 전국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아시아의 서울을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문을 통해서 기업과 인재와 금융이 자본이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주해 오고 인재들이 모이고 또 서울의 인재들이 다른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자본과 인재가 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이점을 오늘 저의 공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를 특구화해서 세금 감면 등의 또 비자 그리고 또 각종 규제 특례를 통해서 이점을 기업이 올 수 있는 이점을 주는 것.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바로 오지는 않고 뭔가 자석과 같은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UN AI 허브로 저희가 유치해서 만들겠다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의 경제 심장이 멈춘 지 오래입니다. 전국의 광역도시 중 서울의 성장률 순위는 2022년부터 2024년 3년 동안 8위에서 11위로 떨어졌습니다. 수도 서울이 오히려 나라 전체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용산입니다. 용산은 KTX와 수도권 철도망이 교차하는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어디든 닿을 수 있고 전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45만 평방미터의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전국 인재와 자원이 글로벌 경제 활력과 만나 새로운 지식과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도시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관문이자 대서울권 성장축, 대한민국 균형성장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치됐습니다. 15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을 4번 할 동안 이 땅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허드슨 야드는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는 5번째 시장 도전을 앞두고서야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구멍 숭숭 뚫린 빈 껍데기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건물만 진다고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산업 전략이 있어야 하고 기업이 올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2013년 용산 개발이 자초된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까지 책임질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지 매각이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지형과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상암 랜드마크 부지도 6번째나 유찰됐습니다. 오세훈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수십 년 동안 팔리지 않는 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체와 지연으로 점철된 용산 개발의 역사는 한 가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과거처럼 또다시 자초합니다.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기회가 담겨있는 땅, 모든 시민이 함께 향유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정원호는 다릅니다. 다르게 개발하겠습니다. 첫째, 용산의 세계가 찾아오는 미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2개의 기둥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금융과 벤처 캐피탈, 또 하나는
AI, 로보틱스, 바이오, K방산, 디지털 금융 등 5대 산업입니다. 특히 용산은 전 세계 AI 정책과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UN AI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UNDP를 포함한 UN 산하 6개 기구가 유치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UN AI 허브가 와야 할 땅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글로벌 관문 용산입니다. 이는 거대한 자석이 되어 전 세계의 AI 관련 기구와 기업을 용산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1단계 법인세 감면, 비자 특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 AI,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와 스타트업을 한 곳에 모으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UNDP를 포함한 UN 산하 6개 기구와 공동 추진 중인 UN AI 허브를 용산에 유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저 정원호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단계 글로벌 VC를 유치해 아이디어가 투자로, 투자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더불어 AI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정하는 글로벌 AI 서울 포럼을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단지 모여서 의논하는 단위가 아닙니다. AI 스타트업과 글로벌 VC가 소통하며 투자를 결정하는 AI 버전의 CES가 될 것입니다. 그로써 용산은 AI 첨단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3단계 정부와 협력하여 용산 AI 특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산은 AI 규칙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AI 규칙을 만드는 곳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용산을 단기 개발이 아닌 장기 성장 공간으로 경영함으로써 창조적 인재가 오래 머무는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토지는 99년 잠기 임대, 개발과 운영은 민간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뉴욕의 허스든 야드, 배터리 파크시티, 여의도 IFC에서 검증된 모델입니다. 개발권 매각으로 재원 1조 원을 장기 임대료로 안정적 현금을, 개발 완성 후 자산가치 상승,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겠습니다. 셋째, 미래산업 성장을 책임지는 서울형 투자 플랫폼 서울투자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기존 서울투자진흥재단을 확대 개편해 빠르게 출범시키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으로 움직이되 최종 책임은 공공이 집니다. 용산을 시작으로 홍릉 바이오, 양재 AI 특구, 구로 가산 실증 특구를 성숙시키고 동부권, 서부권 혁신 도심까지 조성하여 서울 전체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G2 착착펀드 3천억 원을 조성해 글로벌 VC와 매칭 운영함으로써 용산에 들어오는 AI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용산 리츠로 도시 성장의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자 공간을 열겠습니다. 서울시가 땅을 지키고 시민이 건물 운영 수익을 나누는 혁신 모델을 통해 용산을 모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 도시성장과 시민복지를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용산은 대서울권의 글로벌 관문이자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펌프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VC 유치를 위해 전용 공간, 매칭 자본, 우수기업 유입, 원스톱 행정, 대형 투자자 접근 등 5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제학교와 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완비하겠습니다. 용산은 다른 도시들이 가질 수 없는 압도적인 자유, 속도, R&D 역량을 가진 아시아 유일의 경제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전역에 경제활력을 전파할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수에서 직접 해봤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키웠습니다. 크래프톤, 무신사, SM, 젠틀몬스터가 성수에 자리 잡는 그 과정 한가운데 저 정원호가 있었습니다. 용산은 성수를 넘어 글로벌 업무지구로 성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용산은 서울 제도약을 선도할 위대한 시민의 땅입니다. 땅을 지키고 주체를 세우고 시민을 주주로 만들고 서울을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하나씩 착착 정원호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잠깐 요 화면을 한번 쭉 보면서 설명을 간단히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네. 같이 보면서. 네. 요 화면에 네. 시작을 할까요? 예. 네. 소개하시고 하십시오. 네, G2위원회 그 마강래에서 부위원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후보님께서 용산 정비창의 방향에 대해서, 국정유지구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백브리핑을 요거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고요. 나머지 시간은 그거에 기반해서 기자님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2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 조금은 전문 용어도 들어가 있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용산은 그냥 땅을 팔아서 건물을 짓는 그런 공간이 되면은 안 됩니다. 서울의 핵심 산업을, 미래 산업을 키우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저희 후보님의 강력한 어떤 도시계획 철학이고요. 또 도시를 운영하는 어떤 철학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크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용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저희가 보는 용산은 부동산이 본질이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대규모 전략부지, 금싸라기 땅, 너무나 중요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두 번째 패널에서 보시다시피 KTX, GTX, 공항 접근성, 여의도 접근성, 이렇게 용산은 굉장히 접근성이 높은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 여러 산업 생태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모아서 국제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이런 땅을 단순히 오피스를 많이 짓는 방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공약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과거 용산 개발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용산을 제대로 개발하는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산업을 키울지, 국제 업무지구에 걸맞는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누가 도시를 운영할지 등등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기업이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올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체가 불분명했다라는 겁니다. 2013년도 용산 파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용산 파산 경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주체가 불분명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었지만 실제 시장이 흔들릴 때 끝까지 책임지고 조정할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서는 서울투자공사라는 실행 주체를 확실히 세우는 겁니다. 행정 따로, 개발 따로, 투자 따로 가던 것을 모두가 통합적으로 산업 전략과 개발 운영을 함께하는 쪽으로 뭔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게 후보님의 굉장히 큰 철학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합니다. 셋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큰 땅에 오피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서울의 오피스 시장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로, 을지로,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업무 지역으로 클 여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쪽에 오피스를 가득 채운다라면은 아마도 굉장히 큰 영향이 이런 지역에 종로, 서울 도심이나 여의도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글로벌 오피스 시장도 바뀌었다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면서 오피스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 입주 기업이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 국제적인 투자 기업으로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용산은 그런 방향으로 건설되어야 된다라는 것, 방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설계를 먼저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땅을 그냥 파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허드슨 야든 개발 방식, 그 다음에 그 여의도의 IFC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여러 수익들을 시민과 같이 상유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UN AI 허브 유치는 후보님의 굉장히 강한 공약이기도 하고, 이게 국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큰 어떤 구실을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만 아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은 팔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둘째, 산업 전략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울투자공사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넷째, 용산의 성장 이익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 공약은 그 방향으로 용산의 개발 구조를 바꾸자라는 후보님의 큰 제안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예. 어디 소속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대일 이해라 기자라고 네네. 하는데요. 후보님의 비전 잘 상세한 비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으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용산의 UN AI 허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앙정부랑 좀 교감을 갖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여의도 얘기도 나오고 경기도 지역부의 모 의원께서는 경기도 적격지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 부지가 개발이 안 되고 어려웠던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때 있어서 핵심적인 건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석처럼 이곳으로 기업들, 해외 기업들, 인재, 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트리거, 자석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그건 저는 두 가지가 저희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UN AI 허브, 또 하나는 글로벌, 또 하나는 강소 연구 특구. 이 두 가지. 특구는 기업이 올 수 있는 이점을 드릴 거고, 또 이 UN AI 허브는 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UN AI 허브를 저희가 서울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서울과 다른 도시들이 경쟁을 할 텐데, 저는 반드시 용산을 비롯해서 또 여의도, 용산 이 추구를 바로 마주보고 있고, 또 하나의 벨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과 여의도는 향후 금융과 또 AI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분야에서 우리 서울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저희는 반드시 유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제 표현님. 또 예. JTBC 김비준 기자인데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지금 보면 용산 개발을 결국에는 개발권을 민간에 넘겨서 속도를 내겠다라는 취지로 전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과거 민주당에서는 이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민간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라면서 법안 발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뀐 건지 입장이 바뀐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강남 사구 특위 제안하셨는데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공유지 매각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도 이 부지를 그동안 이걸 매각하게 되면 그 자체 매각하고 나면 이게 그냥 다 그 개인이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든 공공, 시민들과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곳을 저희가 토지를 갖고 개발권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 방식 여기서 설명을 드렸지만 안전판도 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할 거고, 이게 다르지 않다. 이미 그런 방식, 리츠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다 뒷받침이 지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얘기한 강남 4구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강남 4구 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안 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지역마다 뭐 싱콜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폭우 때 침수되고, 실제로 강남 4구가 화려한 면도 있는데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행정에 뒷받침이 안 돼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생활 밀착 행정, 또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뒷받침하는 것의 의미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극화는 그건 다른 거고요. 강북, 이번에 강북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제 또 업무지구를 별도로 2개, 서북, 동북에 업무지구를 신설하는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강북은 개발을 하는 거고, 지금 강남은 그늘에 가려져 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이건 지금 서울시에서 아예 관심을 안 갖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챙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보충하실? 아니. 네, 그 튀기 맡으실? 네. 예, 또 질문. 예. 네, 저 아시아경제 신성환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뭐 여기에 1만 8천 호 이렇게 가구가 밀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좀 유리구제라던가 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이런 데가 좀 좁아질 수 있다, 평수가 작아질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단내쪽에서 있더라고요. 네. 이 10,000호냐 8,000호냐, 이건 이제 뭐 학교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10,000호나 8,000호나 똑같습니다. 조건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토지 주인 정부, 대부분이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 주인 정부와 시행을 하고 있는 이제 SH로 대표되는 서울시가 의견을 좀 긴밀하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막 대립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걸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합의를 잘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대립만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일이 또 안 들어간다. 늘 갈등만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이 되면 정부랑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낼 거고, 그런 합의점은 저는 뭐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 지금 용산 정비창에 첫 삽을 뜨는 게 네. 몇 년 차 때 가능한지 구체적인 시간을 딱 정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제 사전 준비,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삽은 이미 떴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뜨는 첫 삽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방향이 잘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뜨는 첫 삽은 속도를 엄청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삽만 뜨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상합 랜드마크 지금 몇 년째 안 팔리고 아예 진행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오세훈
후보식으로 여기를 민간 매각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진도 못 나간다. 이미 다 이 상암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2013년식으로 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방향부터 잡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산업과 금융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컬처, 문화의 지붕을 세워서 이 방향을 잡고 두 개의 트리거, 이 UN AI 허브 그리고 특구 이 두 개의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좌석처럼 기업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첫 삽 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언제까지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뭐 잘 되면 임기 안에 어쨌든 시작돼서 상당한 진척을 이룰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질문 연장선인데요. 예, 그 마지막 질문 예, 네, 받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좀 많이 말씀하셔서 서울이 좀 뽑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 끌어들이는 자석이 없어지는 건데 플랜 2, 뭐 플랜 3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왜 할 수 네. 설득할 방법이 있고 또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